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의 학생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동남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급상승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우수한 시스템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화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은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일상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택배 시스템과 관련해서 충격과 더불어 부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유학생이 올린 글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믿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이제 새벽에 물건을 주문하면 아침에 받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 배송된다고 하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택배를 문 앞에 두면 택배 기사님이 상품을 가져간 후 며칠 뒤면 다시 새로운 상품이 배송되어 있다. 그리고 반송 택배비 역시 2~3달러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같이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들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주로 옷을 살 때 사이즈가 고민되면 같은 옷이지만 다른 사이즈로 두 벌을 주문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은 다시 반품해버린다. 소액의 돈이 들긴 하지만 친구들은 고민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며 아주 만족해한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도 일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정말 급하게 옷이 필요할 때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한 벌을 주문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주문부터 교환 상품을 다시 받아보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끔씩 택배회사와 쇼핑몰이 기숙사 1층에 있나 착각이 들 정도다.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의 택배 시스템과 관련된 글의 일부입니다. 저도 정말 급하게 옷이 필요할 때면 가끔씩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택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가능한 행동일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옷이나 다른 상품들을 주문해 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령받은 택배도 문 앞에 두지만 반송할 택배도 문 앞에 놔둬. 그래서 내가 해외에 있던 직장에 있던 상관없이 반품이 가능한 거지. 저런 행동이 돈을 낭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나 같아도 커피값 한 잔 아껴서 사이즈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결제해버릴 것 같다. 그걸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다. 내 기억에 반품하는데 3,000원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아. 저 돈으로 과연 택배회사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고 미안하기까지 했어. 한국인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입어보고 반품하고 하면 쇼핑몰 측에서 싫어하지 않아?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 같은데. 한국은 워낙 경쟁이 심해서 교환이나 반품은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맞춰져 있어. 하지만 당연히 입은 흔적이 있거나 상표가 떼져 있다면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돌아오면 실수하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늦은 밤 시간에 자연스럽게 집 밖을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물건을 살 때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거야. 한국 택배 배송만 생각하고 물품을 주문했다가 필요한 날짜에 받아보지 못하는 거지. 사실 한국의 택배 속도만 보면 분실이나 파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것 같지만 내가 한국에 머문 2년 동안 수백 개의 택배 중 분실이나 파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끔 물어보곤 하는데 정말 문 앞에 놔두냐고 말이다. 3달 정도는 불안해서 그러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문 앞도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내 택배가 실려있는 차량이 현재 어디쯤 와 있고 몇 시쯤 도착 예정이며 택배 기사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운송장 번호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어. 하루 만에 택배가 오는데도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택배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 뿐일 거야. 그들은 오전에 오냐 오후에 오냐에 따라 택배가 빠른지 느린지를 결정할 정도야.
나랑 같이 사는 한국인 친구는 택배가 오후 4시쯤 배송 예정이라고 문자가 오자마자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더 빨리 받아볼 수 없냐고 물어봤어. 근데 진짜 1시쯤에 배송이 왔어. 한국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대신 한국에서도 배송 기사님들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 한국의 택배 가격이 시스템에 비해 싼 편이기도 하고, 한국은 경쟁 때문에 결국 택배 가격이 낮아지고 그만큼 기사들이 고생하는 시스템이라고 해. 대신 돈을 다른 직종보다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 그래도 한국의 택배 속도를 내가 사는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택배비가 지금보다 2배는 비싸져도 이용할 생각이 있어. 물론 돈을 아무리 줘도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겠지만 단순히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능한 것들이 아니야. 물류창고부터 각종 연결망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야. 언제부터 한국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을까? 분명 한국도 택배가 일주일씩 걸리는 날이 있었을 텐데. 한국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미국인으로서 설명해줄게. 미국은 땅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택배를 시키면 7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려. 그래서 보통은 배송시킨 걸 잊고 살다가 가끔 집 앞에 있는 택배함에 가보거나 문 앞에 있는 택배를 보고 도착한 걸 알 수 있어. 옷을 샀다가 교환을 한다면 계절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야. 나는 한 달을 잊고 살다가 생각난 적이 있었어. 근데 확인해보니 택배는 아직까지 배송되지 않았었고 그 택배는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그 누구도 몰라. 미국 서부 시골에 살 때 인터넷으로 옷을 샀다가 혹시나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운전해서 4시간이 걸리는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사곤 했어. 그래서 한 번 갈 때 10몇 벌을 사와 1년을 버티기도 했어. 한국은 각자 동네를 맡고 있는 기사님이 있어서 택배를 자주 시키는 친구들은 기사님과 친한 경우도 봤어. 그래서 기사님에게 위치를 물어보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택배를 받아오기도 하지. 한국인들에게 쉽게 설명해줄 방법이 있다. 당신들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해외 배송을 시켜본 적이 있다면 기다리다가 정신을 놓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한국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도 빨리 와. 중국에서 상품을 시킨 적이 있는데 세관을 통과했다고 문자가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도착했고 5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서 수십 번 줄자로 옷 길이를 재보고 이 사이즈가 맞을까 저 사이즈가 맞을까 몇 시간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저 행동이 절대 돈 낭비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부럽다. 이상으로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택배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